안녕하세요. 진심입니다. 지난 4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했네요. 이에 따라 확인 설명서 양식도 변화가 생겼네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자료에 보시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의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 밖의 자료는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체크하는 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임대차 확인사항을 보시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 등을 체크하는 란이 생겼네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줘야 하고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라고 의무를 더했습니다. 먼저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를 부여일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되겠네요. 혹은 현 임차인,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까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주민센터, 법원이에요.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대인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할 수 있어요. 현 임차인이거나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굳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정부24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줄 수 없을 때는 임차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열람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해당 열람 동의서와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열람이 가능해요. 이에 대한 설명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전입세대 확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세대 확인 역시 이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함께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에 대해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임대인이 자료를 제출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시켜줘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줘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또한 확정일자 부여 기간인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주택 임대차 시 보증금의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역별로 정해진 수익 임차인 범위 금액과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 설명서에서 확인해 줘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1억 6,500만원 이하이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는 1억 4,5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4,800만원입니다.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이 포함된 지역, 본지역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시, 평택시는 8,500만원 이하이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2,800만원입니다. 그 외 지역은 소액 임차인 기준은 5,7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도 나와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가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만약에 계약서 작성한 후에 잔금까지 한 달이 넘는다면 잔금하기 전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 범위 또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인데 선순위 담보 물건이 2010년 5월에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요때겠죠. 2010년 이건 7월에 바뀌었으니까 2010년 5월에 설정됐다고 하면은 임차인이 2024년 4월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은 6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 변제금은 2천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임대차 확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했다고 서명 또는 날인을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의무가 생겼는데요.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적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관리비 부과 방식은 임대인이 직접 부과하는 건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하는 건지 등을 체크해줘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 설명이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장 안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기도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하기도 하는데요. 현장 안내를 한 사람이 자신이 누군지 미리 고지를 해야 하며 일을 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말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있는 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사건이 이슈가 되는 요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몇몇의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건 극히 일부일 텐데 이렇게 권리도 힘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만 더 주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임대인의 협조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을 만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낼 수 있는 부분인지도 참 의문입니다. 임차인 역시도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고 잔금 후 전입신고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정된 시행규칙이지만 그저 아쉽고 안타깝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이상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